중국에서 어떤 경로로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들이 한 그 자료집을 입수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외교부로 내려가서 외교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뭐 이런 경로를 또 거쳤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말이라도 되는데 그런 경로 전혀 없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 포진한 이 토의 식민사학자들이 아니 간도가 우리 땅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난리 치는데 여기에 또 언론이 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데 매국행위하는데 또 같이 가세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만주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 하는 분들의 인식을 보면 이 만주가 남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모관학교나 그 신흥모관학교를 만든 곳이 경학자인데 그 경학자의 발기 취지문을 보면 이곳은 본래 남의 땅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의 땅이다. 뭐 그런 취지문의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조 때 이제 세국 정책을 펼치면서 이 역사 인식이 좀 갖춰져 있다가 오히려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각지로 독립운동가들이 막 뻗어 나가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조선조 이후 그 진정한 세계화의 시작이 이제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도, 우리가 만주라고도 하고 이제 간도라고도 하는데 만주가 누구 땅이냐, 간도가 누구의 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뭐 계속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의 시기와 강역을 갖다 무조건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뭐 주요 대학 역사학과하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역사 관련 국책기관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시기를 축소시키고 강역을 축소시키는데 나라 돈을 계속 이제 그 투입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건 뭐 정권 바뀌어도 전혀 변화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어떤 측면에서는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이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역사학 분야에서도 식민사관이 좀 척결이 되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한 민족사관이 좀 더 이제 힘을 얻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더 기세등등한 현실을 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 탄압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근래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하고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교육부까지 가세해가지고 이제 민족사학을 탄압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교육부가 가세해가지고 그 내부에 대충 우리가 말하는 토의 식민사학자들이 아주 가득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간도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간도 문제를 짚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이 간도 문제를 두고도 재현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2009년도가 세칭 이제 간도협약 10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간도협약은 1909년에 일제가 이제 동청철도 부설권, 만주의 철도를 부설할 권리를 청나라로부터 사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이제 우리 영토였던 간도를 넘겨준 간도협약을 맺은 해가 1909년이죠. 그러니까 요즘 일본 고급화들 논리가 뭐 한국을 뭐 점령하고 나서 뭐 철도를 깔아줬다는 운동 뭐 이런 식의 헛소리 하는데 아니 철도 깔아주는 게 우리의 혜택이면 청나라에다가도 왜 우리가 그 만주에 철도 깔아줄 테니까 땅을 달라 그러지 왜 남의 땅에 간도를 갖다가 청나라에 갖다 바쳐가면서 철도 부설할 권리를 달라고 하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들을 일본이 펼치면 그거를 갖다가 국내의 토의 식민사학자들이 이제 반복 재생산하는 이제 그 구조가 문제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10여 년 좀 더 됐죠. 이 당시에 이제 간도 협약이 100여 년 지나면은 그게 국제법상 효력이 더 이상 이의적이라냐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국제법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그때 좀 이슈가 됐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국제법학자 만나보니까 뭐 국제법에 그런 100년이란 시효 같은 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때 동북아 역사 재단, 그 당시는 이제 고구려 연구재단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급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책을 냈어요.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은 이제 제가 세층 이제 그 개신교 쪽에 보면 이제 이단 감별사라는 분들이 계신데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감별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형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식민사학은 감별을 해야 돼요. 제목만 보면 압니다. 이 사람들이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이렇게 붙였을 때는 만주하고 그 땅, 사람 이거는 벌써 우리하고 관련 없는 제3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제목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배성준이라는 사람이 간도 협약이 무효면 간도는 우리 땅인가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씁니다. 이 배성준이라는 사람은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독도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거라는 논문과 글을 버젓이 쓴 사람이에요. 아직도 동북아 역사 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강단사학자 약 60명 내지 80명 정도한테 47억 원의 국고를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지도에서 만주는 말할 것도 없이 북한 강역 심지어 경기도까지도 중국한테 다 넘겨주고 독도는 끝까지 그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만주,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라는 이 책에서 배성준 박사는 제목이 간도 협약이 무효면 간도는 우리 땅인가? 벌써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간도 협약이 무효면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그 책에다 간도를 되찾자고 주장하면서도 되찾아야 할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간도 되찾아야 할 땅이 얼마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은 그 주장이 허술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모릅니까? 자기가 모르지. 그거 설사 모르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이 역사에서는 역사적 주권과 히스토리컬 라이트이 있고 이제 영토적 주권이 있습니다. 일단 역사적 주권으로 따지면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조선과 한사군 강역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거죠. 요 배성준을 포함한 식민사학자들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 강역이 전부 다 중국 거라는 거고, 우리는 낙랑군이 하북성 일대에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 주권은 지금의 하북성까지 우리 고대사의 강역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고대의 역사 강역이었다는 역사적 주권을 지금 현대의 영토 주권과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간도는 다른 문제예요. 이 배성준이 간도를 되찾자고 주장하면서도 되찾아야 할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기 전에 이것을 때 여기가 동북아 역사 재단의 전신이 고구려 연구 재단이잖아요. 자기네가 연구하면 되죠. 그러면 나라 돈 받고 쓴 글이 이런 글들이에요. 그런 거 연구하라고 국가에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그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고를 엄청 투입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투입한 국고가 거의 아마 뭐 조 단위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쓰고 나서 하는 건 다 이런 짓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간도가 우리 땅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간도를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저 학자들을 비판하고 욕할까?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런 일들은 뭐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죠. 경기도 교육청의 사회과 교사들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뭐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 자료집에서 사회적 교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레지선, 당빌선, 본노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간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그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교사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막 발끈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간도가 우리 땅이라니 해가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이런 걸 가지고 그 자료집에 대한 분석 자료로 자기네가 만들어가지고 각지에 뿌렸는데 별 반향이 없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 출입하는 메이저 언론 기자 한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엄청 비판하는 칼럼을 쓰게 했죠. 그래서 그 신문에 마치 경기도 사회 선생님들이 만든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이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육부 내에 지금하고는 달리 애국적인 관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국적인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레지선, 당빌선, 본노선이라는 선을 갖다가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은 학계에 통용되는 것과 다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할 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뭐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부 일각 이런 데서 역사에 관련해서 학계라고 말할 땐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식민사학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100% 정확합니다. 그럼 먼저 레지선, 당빌선, 본노선이 뭔가를 좀 알아야죠. 이게 뭐냐면 중국과 그러니까 이 당시 청나라와 조선의 북방 경계를 뜻하는 선이에요. 그 선이 어딘가 하는 건데 왜 레지선, 당빌선, 본노선 이런 말이 붙냐면 레지, 당빌, 본노 이 사람들은 다 프랑스의 지리학자들이에요. 특히 레지라는 분은 그 예수의 선교사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청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과학자를 많이 보냅니다. 천문학자도 있고 지리학자도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청나라는 강희제 때인데 러시아하고 뭐 네르친스코 조약이라든지 아이온 조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맺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러시아와 국경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런 국제조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국경이 어딘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강희제가 당시 이제 예수의 선교사로 와 있던 레지 신부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지리학자인 걸 알고 불렀죠. 그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비교적 이제 지리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프랑스의 지리학자들을 좀 초빙해다가 실축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대천국의 지도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신부들이 프랑스에 가서 이제 루이 14세에게 강희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이 14세가 동방의 황제가 이 서방의 황제에게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10여 명의 지리학자들을 청나라로 파견을 합니다. 청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실제로 측량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1718년에 청나라 황실에 납품한 황여 전람도라는 게 상당히 유명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지금 만주, 청나라와 조선과의 국경이 어디냐라는 것을 갖다가 실측해가지고 제출한 인물이 바로 이제 레지 신부예요. 그래서 레지선이란 말은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을 레지 신부가 그은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지선은 레지 신부가 자의적으로 그은 게 아닙니다. 그 청나라 황실의 공식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축해가지고 그린 거죠. 그 지도들을 보면 전부 다 지금의 압록강 훨씬 북쪽으로 가 있어요.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 그러니까 당빌선, 본노선 이것도 다 그 당시 이제 지리학자들인데 이 서양 지리학자들이 그린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이 다 지금의 압록강 훨씬 북쪽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지선, 당빌선, 본노선이죠. 이걸 갖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회 선생님들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에서 이 선을 갖다가 서양의 지리학자들이 그은 그 레주선 당빌전 본노선을 근거로 이제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과거엔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간도가 우리 땅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건 그냥 중국에서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발견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모국인 중국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냐라고 해갖고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해가지고 그걸 엄청 이제 그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 한국교육부의 포진하에 있는 이 토의 관료들 이 사람들 논리는 하여간 우리 역사 강역을 축소하고 우리 역사의 시간을 축소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이제 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중국에서 어떤 경로로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들이 한 그 자료집을 입수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외교부로 내려가서 외교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은 뭐 이런 경로를 또 거쳤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말이라도 되는데 그런 경로 전혀 없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 포진한 이 토의 식민사학자들이 아니 간도가 우리 땅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서가지고 난리 치는데 여기에 또 언론이 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데 매국 행위하는데 또 같이 가세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영토 인식이라는 건 전부 다 일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강역이 어디까지냐면 지금의 이제 심양 남쪽까지가 고려 강역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중국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국 자료에 천령위를 명나라에서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고려와 분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천령위를 갖다가 제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지금의 함경도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일본인 이케우치 히로시니 하는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걸 아직까지 추종하고 있는 건데요. 천령위는 중국 명나라의 정사인 명사에 보면은 천령 서쪽에는 요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하가 어딥니까? 지금 요령성을 흐르는 그 심양과 요양을 끼고 이렇게 흐르는 강이 요하죠. 딱 그 맞는 이야기죠. 지금 심양 남쪽에 지금 천령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고려의 강역을 대폭 이제 축소해가지고 고려의 서쪽은 심양 남쪽인 진상든 진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동북 쪽의 강역은 지금의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이라는 곳인데 이걸 거꾸로 함경도까지 끌어내린 걸 갖다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 강단사학자들이 추종하고 뭐 정권 바뀌어가지고 교과서 새로 만들었는데 고려강역 아직도 일본인들 만든 그거대로 해가지고 고려강역을 대폭 축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선의 강역도 조선의 그 태종이나 세종대왕은 조선의 북쪽 강역이 심양에서부터 지금의 공엄진까지다라는 걸 다 인식하고 있었고 명나라의 사신본에서 두 나라가 다 합의한 그런 강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또 연장돼가지고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이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 뭡니까? 그 서쪽은 압록이고 이 동쪽은 토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토문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토문을 갖다가 두만강을 토문이라고 썼다라고 하는데 한자가 달라요 서로. 그 토문강은 어디냐면 중국 만주 쪽에 보면 송화강이 있어요. 근데 송화강이 쭉 있고 뒤로가 세로로 여러 개 흐르는데 그걸 갖다 순서대로 1도백화, 2도백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바로 5도백화가 토문강이에요. 그 우리가 백두산을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2도백화라는 곳에서 잡니다. 그 2도백화란 작은 도시 자체가 그런 토문강에 뒤로 가지고 이제 붙인 건데 그래서 5도백화가 바로 토문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놓고 봐도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든지 그쪽 땅은 전부 다 이제 조선 강역이 되는 거죠. 거기를 우리 땅으로 생각했으니까 우리 땅이니까 조선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았어요. 건너가서 살고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청나라와 이제 고종 무렵에 그게 이제 분쟁이 되죠. 분쟁이 돼가지고 고종 20년이 1883년인데 거길 갖다 이제 청나라의 그 도나현이라고 있는데 도나현의 이제 지현 뭐 현장이었던 조돈성이라는 인물이 이 함경도 여러 이제 현에다가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인데 조선인들이 와서 농사짓고 있다. 그러니까 올 가을 추수가 끝나면 돌아가게 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해가지고 거기 살던 조선 백성들이 조사대를 꾸려서 직접 백두산 정계비까지 올라가 봅니다. 백두산 정계비까지 가가지고 그걸 근거로 다 문서 작성하고 그림 그려와가지고 조선 정부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 고종 때 조선 정부에 김규흥이라는 의정부 참찬이 있었는데 의정부 참찬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범윤을 이제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간도 관리사 이범윤이 간도에 가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죠. 그 이전에 이제 조선 백성들이 그렇게 문제제기 하니까 이제 어윤종을 또 파견해요. 어윤종이 가서 말을 다 들어보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청나라에다가 자 그럼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하니까 청나라에서 회피합니다. 청나라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쪽 지금의 오도백화 동쪽 만주 땅은 조선 땅이다. 백두산 정계비에 따라도 조선 땅이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조선의 태종과 명나라가 체결한 국경조약에 의하면 지금의 심양 남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의 두만강 북쪽 700리까지가 다 조선 광역이고 조선 숙종 때 체결한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도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도 이쪽은 전부 다 이제 조선 광역이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이제 이범윤이 간도 관리사로 파견돼가지고 간도가 이제 두 종류입니다. 서간도, 동간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간도는 압록강 북쪽을 뜻하는 거고 동간도는 두만강 북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간도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것은 평안도에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간도 지역에서 농사 지은 것은 그 세금은 그 함경도에 납부를 하게 하죠. 그리고 1905년에 이른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긴 다음에 일제가 간도 통간부 간도 파출소로 세워가지고 자기네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1909년에 동청철도 부설권을 받는 대가로 남의 땅인 간도로 갔다가 청나라에 이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제의 패전으로 일본이 한 모든 침략 행위가 다 무효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남의 땅을 강탈해가지고 팔아먹은 간도 협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우리가 간도 문제는 역사적 주권과 영토 주권이 그대로 지금 같이 이제 맞물리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하는 걸 갖다가 길을 주고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중국 뭐 가면은 도서관이나 서점을 자주 들리는데 6.25 발발하고 미군이 참전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택동이 한 말이 만주가 위험하다. 딱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게 중국 서적에. 그걸 보고 제가 6.25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이제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남북이 통일되면은 간도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역사 주권을 넘어선 영토 주권까지도 직접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불법으로 팔아넘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부의 토해 식민사학들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중국에서 지금 간도가 우리 게 아니다라고 하는 동북아 역사재단 그 당시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펴낸 책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으로 만든 동북아 역사 지도에 뭐 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다 중국 땅으로 그려놨었죠. 이걸 갖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국회에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라는 게 있어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문제, 역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정권 교체 백날 해봐야 다 헛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물론 검찰개혁, 무슨 요즘에 법원개혁, 언론개혁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현상적인 부분들이고 그 현상을 움직이는 본질은 다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개혁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간도 문제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다 만주로 건너가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간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역사 인식 속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